안녕하세요. 혜원중학교 3학년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미림입니다. 19차 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선생님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비밀 단어 찾기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글자를 하나씩 공개를 할 거예요. 총 5번 공개를 할 텐데 그 5글자를 합해서 한 개의 단어, 즉 5글자짜리 한 개의 단어를 맞추는 친구에게는 등교수 없이 선생님이 사탕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춘 반에게는 칭찬 카드를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단어 등장합니다. 우리 어제 어떤 내용 배웠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항상성은 무엇일지, 2번 호르몬은 무엇일지, 3번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항상성이란 어떤 성질이더라? 어떤 성질이냐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요. 이때 몸의 상태라는 건 체온, 삼투압, 또 혈당량 이런 걸 말하는데 몸 안과 또는 몸 밖의 환경이 변해도 이에 맞게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뭐다?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다. 이렇게 어제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르몬. 호르몬은 어떤 물질이었냐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었어. 근데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내분비샘, 갑상샘, 뇌하수체, 정소, 난소, 이자 이런 게 내분비샘인데 여기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돼. 분비된 다음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가다가 특정 세포 또는 특정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몸의 기능이 많은 만큼 호르몬의 종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4번 혈당량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조절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페이지. 우리 몸은 체온 외에도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대요. 우리 몸은 한 36.5도씨 이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혈당량이라고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이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대. 왜요? 왜 유지돼야 돼요? 일단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려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공급받아서 포도당을 재료 삼아서 세포가 세포 호흡도 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를 얻는데요. 그치? 그럼 뭐야? 포도당이 없으면 당연히 세포 호흡도 못하고 필요한 에너지도 얻을 수 없겠죠. 그래서 원활히 공급받아야 우리가 세포 호흡도 하고 필요한 에너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대. 그럼 선생님, 포도당 그냥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오줌으로, 그러니까 너무 투머치한 거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재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들이 오줌으로 남아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혈당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혈당량 조절 과정에 호르몬의 작용이 들어가는데 2가지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분비가 될까? 네, 분비샘. 여기서 말하는 내분비샘은 이자라는 내분비샘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2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한 가지 내분비샘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먼저 보자. 우리가 당뇨병 걸린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호르몬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혈당량을 낮춘대. 그럼 언제 필요할까? 이 호르몬은. 그쵸?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필요하겠지. 이번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한대요. 그럼 언제 필요할까? 그치?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이 호르몬이 필요하겠네요. 그림 한번 볼게요. 밥을 먹고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한대. 왜냐면 빵, 밥, 포도, 과일에는 많은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내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량이 정상보다 증가하는데 안 되잖아. 우리는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정상보다 증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야. 그럼 표적세포인 또는 표적기관인 간과 세포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세포가 세포호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세포호흡하면서 포도당을 소비해버리고 또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성분으로 합성해서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동물의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포도당을 재료로 다른 물질로 합성해서 저장을 한 거니까 포도당은 소모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고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합성해서 저장하니까 절대적인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 식사 후에 내가 운동을 했대. 또는 밥을 먹고 시간이 오래 지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혈당량이 정상보다 감소했네. 우리 밥 먹고 한 6교시, 3시, 4시쯤 되면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 혈당량이 감소했네. 우리는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혈당량이 감소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호르몬을 분비해야지.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이 글루카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똑같이 간에 작용을 하는데 이번엔 반대야. 아까 합성했던 글리코젠을 쪼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면서 혈당량이 증가하고 다시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겠네요.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그럼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량 감소하면 혈당량이 계속 감소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혈당량이 감소했을 때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량이 증가하면 계속 혈당량이 증가할까요? 두 번째 글씨 갑자기 그럴까요?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계속 낮아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혈당량을 높이고 또 혈당량을 낮추는 건 정상 수준 범위,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정상 수준 범위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감소하는 건 어떤 수준까지? 정상 수준까지 낮추는 거고 그 다음 글루카곤을 통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어디까지? 정상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낮아진다 또는 계속 높아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52페이지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질병에 걸릴까? 보통 내 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보통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 너무 과다하거나 결핍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자라는 내 분비샘에서 인슐린을 분비했었죠.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더라? 그치?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얘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그치? 혈당량을 제대로 낮추지 못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뇨가 소변뇨자잖아. 포도당이 뇨에 있는 거야.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뭐 당뇨병도 있었고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뭐 거인증, 소인증 이런 거 찾아봤을 거예요. 그다음 티록신,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과 관련 질병, 뭐 갑상샘 기능 항진증 뭐 이런 것들. 또 성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으로 뭐 성조숙증 이런 거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름, 증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슐린 먼저 볼까?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인슐린의 역할은 우리가 안다. 혈당량을 낮추는 거야. 근데 얘가 고장나버려. 얘가 결핍이 돼버려. 인슐린이 안 나오네. 이자에서. 그럼 어떻게 돼? 혈당량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대. 쉽게 피로를 느낀대. 갈증이 느껴진대. 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이런 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름 그대로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겠죠. 얘는 뼈 또는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너무 투머치야. 너무 과다 분비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치?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됐으니까 성장이 계속 일어나서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큰 거인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의 결핍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면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은 소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었잖아요. 우리 그때 어제 체온 조절할 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근육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몸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된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몸의 체온을 높인다. 이런 내용 기억나죠? 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과다 분비됐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면 당연히 세포호흡도 과다 촉진되겠죠. 그렇게 되면 맥박도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갑상샘의 기능이 높아진다, 항진된다 이런 뜻이야. 이 병에 걸리고 반대로 티록신이 결핍되면 세포호흡을 못하게 되죠. 세포호흡이 억제돼서 쉽게 피로가 느껴져. 행동이나 말이 느려지고 반대로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잘 탄대요. 그래서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게 됩니다. 어때요? 호르몬 3개만 봤는데도 엄청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성호르몬. 2차 성징을 발현하는 게 뭐 에스트로겐, 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성호르몬이 너무 빨리 2차 성징 시기가 아니라 좀 더 빨리 분비가 되면 그 성징 시기가 앞당겨져서 몸의 발육, 그리고 초경이 빨리 오는 성조숙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양한 질병들, 호르몬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을 배웠는데 호르몬 분비가 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까? 호르몬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까? 그치. 호르몬의 역할 때문이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갑상샘에서 티록신, 뭐 이자에서 인슐린, 뭐 난소정소에서 성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한대. 근데 이게 너무 적게 결핍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분비되면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 당뇨병, 거인증, 소인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등등의 질병이 걸리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배설 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콩팥이면 콩팥에서 신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여기가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여과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과 과정 거쳤는데 아직 오줌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네. 근데 내 몸은 그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 시키겠죠. 그래서 정상인은 여과된 여기 세뇨관에 여과된 포도당이 모두 재흡수가 돼. 그래서 포도당이 오줌에서 배출되진 않지만 혈당량, 그러니까 혈액 속에 너무 포도당이 많게 되면 포도당이 재흡수 다 되지 못하고 모두 재흡수되지 못하고 일부는 오줌에 포함돼서 나오는 질병의 이름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세 번째 글씨. 그래서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목이 자주 마르대. 그리고 배가 자주 고프대. 뭐 살이 빠진대. 체중이 감소하고 소변의 양이 는대. 그럼 의심을 해봐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식하지 말고 또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또 혈당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단순당, 아이스크림, 초콜릿 끊기 어렵죠. 선생님도 끊기 어려워요. 그래도 많이 피합시다. 그리고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여야 돼요. 뭐 갈비, 삼겹살, 버터, 곱창 이런 거 많이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거인증 좀 더 살펴보면 정상인보다 키가 크죠, 확실히. 정상인보다 키가 확실히 커요. 그리고 말단, 손과 발이 정상인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거인증에 걸린 친구들을 보면 이마가 돌출됨, 입술이 두꺼워지고 뭐 턱이 커진다, 손발이 커지고 굵어지거나 장기도 과다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걸리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너무 투머치한 거야. 너무 과다 분비가 돼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커지는 질병이 바로 거인증.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과다 분비가 되면 거인증에 걸리게 되고 성장판이 닫힌 후에 과다 분비가 되면 말단 비대증이 된대요. 벌써 끝이네. 153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1, 2, 3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까지 스스로 풀어보세요.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1번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뭐 갑상샘, 이자 이런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그쵸? 호르몬이었죠. 호르몬은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뭐 체온, 체온 그리고 혈당량 이런 기능들을 조절한다. 우리 몸이 안팎의 환경의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을 때 그리고 축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혈당량 변화와 조절되는 과정을 그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으로 설명을 해보래. 먼저 밥을 먹었어. 그럼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했으니까 정상 범위를 넘었네. 그럼 난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돼. 어떤 호르몬 출동해? 인슐린 출동해. 그래서 세포에도 작용하고 간에도 작용한대.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합성해서 저장하기도 하고 또 정상으로 돌아온대. 근데 반대로 축구를 하면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서 혈당량이 감소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정상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지. 그럼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량이 정상으로 증가하겠죠. 반대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했었잖아요. 그 다음 질문. 더울 때와 추울 때 각각 체온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정리해보자. 더울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대. 그럼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졌으니까 신호를 보낸다. 뇌에 신호를 보내면 피부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서 열 방출량이 많아지고 또 땀 분비량이 늘어나서 그 기와 열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겠죠. 결과적으로는 체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추울 때는 온도가 낮아졌네. 그럼 당연하게 뇌에 신호를 보내서 너 일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뇌가 몸에 있는 피부에 있는 혈관한테 너 수축해. 수축해서 빠져나가는 열 잡고 또 몸의 근육 너 떨어 해서 몸속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 티록신 호르몬이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돼서 몸속 열 발생량 증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빠져나가는 열 잡고 열 많이 발생하게 해서 내 체온 높아지겠죠. 추울 땐. 네 번째 글씨. 154페이지 체온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될지 첫 번째 열쇠,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세 번째 열쇠를 통해서
이 용어가 포함된 글을 한번 써보세요.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답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포함되게 하고 적절한 설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글 쓰는 연습도 꼭 필요해요. 한번 꼭 해보시고 예시 답안 한번 올려놨어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대. 신경 우리가 소단원 1, 2단원에서 배웠고 호르몬 소단원 3단원에서 배웠죠. 외부의 기온 변화를 피부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배웠습니다. 또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배웠죠.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돼서 느낀다. 추위나 더위를. 그래서 더워졌을 때, 추워졌을 때 방금 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정리하고 끝내자. 155페이지. 일시정지하고 먼저 풀어봅니다.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마. 졸리고 의욕 없고 기억 오래 안 남습니다. 스스로 꼭 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문제 풉니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신경계와 누련.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자극을 빠르게 전달하는데 호르몬과의 차이였지. 그래서 판단해서 반응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게 누구? 신경계.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뭐 한다? 느낀다. 또 자극을 판단한다. 또 그거에 적절한 자극에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가 있다? 뇌와 척수가 있는데 뇌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감각, 운동조절, 기억 추리, 감정, 정신활동이니까 당연히 대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소뇌. 체온, 그리고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간뇌. 눈과 관련된 건 중간뇌. 엄청 중요하지. 심장, 호흡, 운동, 연수. 그다음 우리가 무조건 반사에서 배웠던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하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 기능을 했던 척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중추신경계 했으니까 말초신경계겠지.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었죠.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다시 중추신경계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했습니다.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는 뉴런이었고 뉴런을 통한 자극 전달 과정을 한번 보면 자극과 반응이 있기까지 그렇죠? 자극이 있으면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거고 반응은 반응기관이 할 텐데 중앙에는 연합뉴런이 있고 연합뉴런을 중심으로 감각뉴런, 운동뉴런이 있었다. 의식적 반응과 신경계를 통한 반응에는 두 가지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었다. 어떻게 구분했어요?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는지 아니면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지. 의식적 반응은 내 대뇌 판단 과정을 거쳐.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 내가 지금 필기를 하는 것, 내가 내 옆에 있는 딸기 간식을 먹는 것, 다 내 의지에 따라 일어나고 내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근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래서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했죠. 그래서 의식적 반응보다 빨리 일어나서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데 좋다고 했었잖아요. 무조건 반사는. 그래서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어떤 상황이야?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때 몸을 움츠려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였습니다. 호르몬 어디서 분비된다? 내 분비샘에서 분비돼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몸 안팎의 환경의 변해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성. 그래서 특히 우리는 체온 조절이랑 혈당량 조절 받습니다. 체온이랑 혈당량은 하나하나씩 천천히 공부해주세요. 살펴주세요. 어떤 호르몬이 등장했는지, 그다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체온이 높아졌을 때, 체온이 낮아졌을 때,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헷갈리지 말고 꼭 복습해주세요. 이번엔 OX 문제. 1번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번 연합뉴런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성한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였고 연합뉴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각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3번 심장 박동이나 호흡 운동은 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쵸? 손해가 아니라 연수구. 손해는 뭐였어요? 몸의 균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 손해였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 던진 공을 본 거야. 내가 의식해서 저 공을 받고 내가 저 공을 어떻게 칠 거야 판단을 한 거야. 의식적 반응이고 무릎뼈 아래 충격을 받자마자 저절로 들린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 무조건 반사. 나도 모르게 움츠려 들었다. 내 의지랑 상관이 없다. 무조건 반사입니다.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인데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왔더니 혈당량이 증가했대. 무슨 호르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왔대. 그래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했을 거고 이자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왔더니 혈당량이 감소했대. 뭐겠어? 인슐린. 인슐린이 세포와 간에 작용해서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많이 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한다? 목적은 뭐다? 정상 혈당량으로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글씨.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업 잘 들으셨겠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